네, 토탈 가스트렉토미 2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자, 그래서 2부를 시작을 합니다. 잠깐 숨 고르게 했다가 이제 2부를 시작을 해요.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조명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 화려한 조명이 쫙 비춰주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다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 에스파고스와 제주놈을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놈과 제주노스토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주놈 혈관을 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혈관을 저희가 음영을 비춰서 혈관이 그 나뭇가지 모양으로 쫙 퍼지는 거를 보비로 이렇게 다이섹션해서 혈관을 이렇게 결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광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럽 쪽에 있는 조명은 완전히 밖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사용하는 불을 그 전용 노을 지듯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쫙 내리쳐서 부채 모양으로 펴있는 제주돔의 45도 각도로 비추면요. 그 혈관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요. 나뭇가지 모양처럼. 그러면 그 혈관을 피해서 보비를 사용하고 믹스터나 라이댕글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혈관 결차를 해서 제주놈을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맨날 선생님들이 저희 어시스트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조명을 먼저 딱 줘야 되는데 그냥 JJ 빌로스 2 할 때 JJ 생각해가지고 그냥 롱핀 들고 이렇게 젓가락처럼 막 이렇게 집어 들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집도기 선생님이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2부 토탈할 때 2부 들어갈 때는 꼭 화려한 조명이 이렇게 쫙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나스토모시스 제주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놈을 이제 쫙 박리를 시키고요. 혈관 다 박리하고 이제 제주놈을 자를 거예요. 제주놈을 자를 건데 그냥 가위로 싹둑싹둑 자릅니다. 그래서 그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데 그 짧은 가위를 쓸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혈관 그 결찰하고 타이할 때 세컨 어시스트가 그 타이 컷 잘라준다고 환자 가슴 쪽에 가위를 계속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놈이 완전히 박리가 되고 인테스틴 클램프 양쪽으로 잡고 그다음에 가위로 자를 건데 그때 가위 쓸 거니까 가위를 꼭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달라고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주거든요. 그러면 스크럽만 곤란해지니까 제주놈 자를 때는 가위를 꼭 달라고 하셔야 되고 제주놈 자르고 난 다음에 가위는 안에 내용물이 묻어 있으니까 베타딘으로 꼭 닦아서 그 다음 과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주놈 자르고 그 EA가 들어갈 부분에 저희가 어쨌든 그 기계를 넣을 건데 이게 그 제주놈이 튜브처럼 생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지지하려고 태깅을 이렇게 해놓는데 블랙실크 2개로 태깅을 합니다. 블랙실크 2개로 태깅을 하면 실 하나 뜨고 모스키토 하나 주고 실 하나 뜨고 모스키토 하나 주고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요. 2개 모스키토 한꺼번에 세컨 어시스트한테 주면은 스크럽이 편하거든요. 그거 주면은 세컨 어시스트도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를 넣을 겁니다. EA를 제주놈으로 넣을 거니까 제주놈이 그 직경이 작잖아요. 작아요. 작아서 그 EA25 제일 작은 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젤리를 많이 적당히 묻혀가지고 제주놈에 넣고 이제 에스파고스의 엠빌 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 EA의 그 사진에 보면은 이제 송곳이 숨겨져 있어요. 송곳이 숨겨져 있고 원래는 송곳이 없는 상태로 제주놈에 넣고 아 제주놈 어느 정도 들어왔어 이제 송곳이 나와야겠어 그러면 뒤에 꼭지를 이렇게 살살살 돌리면 송곳이 한 5cm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송곳이 딱 나오면 이미 에스파고스에 연결이 돼 있던 엠빌과 결합을 해서 완전히 파이어를 시키는 거죠. 그럼 동그랗게 자동으로 문합이 되는 그런 오토 슈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파이어를 하면은 파이어를 시키고 그걸 이제 다시 살살살살 뺍니다. 조직 상하지 않도록 살살살살 빼면 엠빌에 동그랗게 도넛 하나 붙어 있고 EA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도너츠가 2개가 그 온전히 박혀 달려 있으면 문합이 잘 돼 있는 거고 조금 그 도너츠가 조금 잘려 있다거나
안쪽이 좀 불안하다 이러면 이제 거기를 보강 슈처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조직이 깊으니까 긴 니드롤더와 긴 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EA가 들어가 있던 제주놈이 이렇게 해벌레 열려 있잖아요. EA가 들어갔다가 파이어를 하고 다시 나왔으면 그 입구가 해벌레 열려 있잖아요. 그 입구를 저희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실뜨기 해도 되는데 카트리지 오토슈처가 지금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아까 사용했던 TLC 55의 카트리지만 교환을 해서 거기 부분은 그냥 오토슈처로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NTLC 55를 한 번 더 카트리지 교환을 해서 그 EA가 들어갔던 제주놈을 오토슈처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려있는 부분은 어쨌든 안에 내용물 묻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베타딘으로 닦고 조직 닦고 기구도 닦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블랙실크 포제로 컨티뉴어스로 이제 완전히 봉합을 다시 보강 슈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퀴지 테스트 보겠습니다. 리퀴지 테스트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 듀오데돔은 이미 맨 처음에 막아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NTLC 55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을 하고 밑에 있는 제주놈을 그냥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EA 넣어서 위로 에소파구스 쪽으로 쭉 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미 달려있는 이게 이제 엠빌이거든요. 엠빌과 결합을 시켜서 파이어를 했어요. 이 파이어를 해서 그러면 에소파구스와 제주놈이 하나로 통으로 쭉 이어져서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을 바꿔서 EA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EA가 들어갔던 제주놈의 그 구멍이 너덜너덜하게 해벌레하게 벌려져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열려있는 부분을 저희가 뭘로 막죠? TLC 55를 사용을 해서 해벌레 열려져 있는 부분을 여기에 막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도너츠라 함은 색깔 한 번 더 바꿀게요. 에소파고스 쪽의 조직 도너츠 하나와 제주돔 쪽의 도너츠 하나가 온전한 형태로 동그랗게 잘 나와 있으면 아 이게 원형으로 문합이 잘 됐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항상 이를 꺼내면 도너츠 두 개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도너츠가 좀 잘려 있다거나 그러면 아 뭔가 좀 보강 슈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때 보강 슈처를 했는데 할 건데 보강이 잘 됐나 음식물이 혹시 들어갔을 때 물이 들어갔을 때 혹시 새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금 더 불안을 하면 그때 이제 리퀴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리퀴지 테스트 누수입니다. 누수 테스트 그 집 살 때요 그 집의 수도관이 새면은 이거는 그 하자 보수 중에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몸도 똑같아요. 그 음식물이 바깥으로 샌다거나 똥이 몸 밖으로 샌다거나 그러면 가장 응급인 수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에스파고스와 제주놈이 잘 연결이 됐는지 이제 누수 테스트를 할 건데요. 누수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바깥에서 물을 쏴서 이쪽에 내가 연결한 부분에 물이 찔찔 새지 않으면 누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투명한 노멀셀라인 그냥 물을 넣으면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물의 색깔을 탑니다. 색깔을. 저희가 수술방에서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색깔이 딱 하나가 있어요. 카르민 제일 쉽고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카르민이어가지고요. 이제 노멀셀라인 적당히 그냥 그릇에 부어요. 좀 깨끗하게 그릇 멸균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수술필드로 들어가는 물이니까. 그래서 그릇에 물을 한 300에서 50 정도 붓고요. 그 다음에 카르민 용액이 5cc인데 좀 적당히 부으시면 됩니다. 한 3cc 정도 해서 카르민의 그 용액의 c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의 색깔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까만 푸른 카르민이 이제 파란색이니까 적당히 푸른 빛 정도만 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5cc 다 넣어도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푸른 빛이 나서 NMR 시린지를 이용을 해서 스토막 수술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L튜브를 꼭 가지고 있으니까요. L튜브 쪽으로 NMR 시린지를 쏩니다. 물을.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쏘라 그러거든요. 물을 쏘세요. 그러면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면
네, 물 쏘겠습니다 해서 50cc 시린지를 밖에서 L튜브로 이렇게 쏴줍니다. 서큘레이팅 간호사가. 그래서 이런 그 누스 테스트는 이제 서큘레이팅 간호사가 준비를 하는 거고, 서큘레이팅 간호사가 안에서 쏘세요 하면은, 교수님이 쏘세요 하면은 이제 밖에서 쏴주는 거죠. 그래서 한 100cc 정도, 150cc 정도 이렇게 쏘고, 그러면 밖에서 쏴주면 밖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문합된 곳에서 파란색 물이 찔찔찔찔 새는지 안 새는지 안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물이 샌다 싶으면 그쪽으로 이제 보강 슈처 실을 더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더 꼬매줘서 아, 더 이상 누수가 없어, 괜찮겠어 하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JJ 하겠습니다. JJ를 위해서 이제 제주놈을 롱핀으로 잡고 인테스팅 클램프로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수평하게 잡은 후에 15번 블레이드로 제주놈에 인시전 넣고 보비 치고 매점 치고 안에 내용물 열렸으니까 베타딘 볼로 닦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냥 가위로 싹둑 잘랐던 그 인테스틴 제주놈이 있어요. 인테스틴 클램프에 묶여있던 제주놈과 나란히 잡고 뮤코사 바이클 포제로 컨티뉴어스 슈처 시로자 머실크 포제로 컨티뉴어스 슈처를 합니다. 자, 그림 볼게요. 그림 볼게요. 여기가 지금 아까 그냥 가위로 싹둑 제주놈을 잘랐잖아요. 제주놈을 자르고 한쪽에 단면에 EA를 놓고 쭉 위로 올라가서 에소파고스와 결합이 돼 있고 싹둑 잘랐을 때 그냥 덜렁덜렁 인테스틴 클램프에 묶여있던 나머지 제주놈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와 그냥 그 민들민들한 제주놈을 롱핀으로 이렇게 잡고 인테스틴을 가운데로 잡아줘서 이쪽 부분과 그냥 열려있던 제주놈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색깔 바꿀게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end였죠. end to sid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옆구리로 와서 이렇게 딱 문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노 스토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열려 있지 않으니까 이쪽에 인시전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보비 사용을 해서 맷잼 치고 열려 있는 부분 닦고 그다음에 안쪽에 뮤코자 부분 맞나요? 바이클 폴리소 포제로 슈처하고 그다음 멀시크 포제로 슈처를 해서 이쪽에 제주노 스토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제주노 스토미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EA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듀오데놈은 그냥 이렇게 스톰프채로 남아 있는 거고 스플린은 그대로 있는 거고 드레인 나중에 꼽아서 드레인 연결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가스트렉토미는 세틴스키 클램프, 그 다음에 퍼스트링 45, 그 다음에 기역자, 롱메이어 시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토탈 가스트렉토미의 제주놈과 빌로스2의 제주노스토미가 다른데요. 토탈 가스트렉토미는 이렇게 그 튜브의 엔드와 그 다음에 엔드를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였다면 엔드를 사이드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쪽 한 면은 열려 있고 이쪽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칼로 인시전을 넣고 그 다음에 폴리소 포제로와 블랙실크 포제로로 연결을 했고요. 빌로스 2일 때는 이제 제주놈과 제주놈을 그냥 이렇게 롱핀으로 잡고 양쪽으로 인테스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게 이제 민들민들한 면이 두 개가 그냥 일단 겹쳐 놓는 거죠. 그리고 칼을 먼저 인시전을 넣는 게 아니라 한쪽 면을 블랙실크를 먼저 뜹니다. 블랙실크를 이렇게 블랙실크를 먼저 떠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칼로 인시전을 넣는 거죠. 칼로 인시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보비 치고 맷잼 치고 안에 내용물 베타딘 닦고 칼 인시전 놓고 보비 치고 맷잼 치고 안에 내용물 베타딘 닦고 그 다음에 다시 블랙실크 포제로인가요?
블랙실크. 블랙실크, 이게 이제 블랙실크고, 그 다음 두 번째 실을 폴리소 포제로가 바로 들어갑니다. 빨간색, 하늘색. 그 다음에 폴리소 포제로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해서 연결을 해주고 자르고, 마지막에 아까 남아있던 숨겨놨던 블랙실크 포제로를 녹색 포제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타일에서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로스2와 토탈 가스트렉토미의 제주노스토미의 그 방식이 좀 차이가 나니까요. 구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곤 연결하셔야 되고요. 스프레이 모드 55, 50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아르곤 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심 넣고, 그 사용하기 전에 이제 그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작동이 잘 안 되면 연결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그 아르곤 가스가 그 열리지 않았다거나 이러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피처에 웜셀라인 부어가지고 통째로 이제 웜 이리게이션 한 2번 정도 하고, 그때 석션 캡 사용을 하고 이제 닫을 겁니다. 켄트와 알렉시스 제거하고 닫을 거고요. 2집에 4.8 그 튜브 드레인이 납작한 거 토탈시에 삽입을 하고 더말론 3로 태깅하고요. 피 안 나는지 확인하실 거고, 그 프로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계를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NTLC 바디와 알렉시스는 버리시면 안 되고, 리가셔도 그렇죠. 스토막 수술이든 다른 브레스트 수술이든 어쨌든 저희가 프로존을 내보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이 더 진행될지 말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치 않거나 자신 없으면 기구들 다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싱글도 빨리 정리한다고 빼시면 안 되고요. 프로존 결과가 완전히 다 종료가 될 때까지는 기구나 오토슈처 장비나 이런 거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아래 12시, 6시 방향 호카 2개 잡고 3시, 9시 방향으로 켈리 잡고 페리토늄 이제 슈처하고요. 이때 이제 카운트 다 해야 되겠죠. 폴리소브 1번으로 컨티뉴어스 슈처하고 이때 트위스포셉 사용을 합니다. 페리토늄 닫고 스포이드 이리게이션 딱 한 번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이리게이션 했는데 닦을 거 꼭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른 거즈 2장 사용하고, 이제 파샤는 배꼽 쪽에 폴리소브 3호 대치 CR 3개 이렇게 쭉 떠서 펴놓기만 하고, 그다음 PDS 1번 위쪽부터 쭉쭉 해서 나옵니다. 다 닫으면 다시 이리게이션 4번 하고 스킨 스테플러 드레싱 사용을 합니다. 밖으로 버려도 되는 게 이제 EA나 퍼스트인 45나 65는 한 번 쓰면 다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버려도 되는데요. 자신 없으면 그냥 그 상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살짝 빼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것들은 이제 그 앞에 그 사용했던 팁 부분이 약간 더티 운드로 더티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 상이 컨타미네이션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관리해서 한쪽으로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NTLC나 GIA, TA들은 이제 카트리지 교환이 가능하면 몇 번이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림프노드 검체 정리할 거고요. 이제 그 교수님이 수술 끝나고 즉시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림프노드 다이섹션 한 거를. 그러면 집도의 수술 기록 보면 나오면 본인이 그 박리했던 림프노드 번호가 쭉 써져 있어요. 그러면 검체 인계장 써놓고 바코드에 순서대로 써놓고 그다음에 시간 되면 간호기록지까지 써놓고 메인 검체의 레벨 D에 A를 꼭 붙여서 이제 인체 유램을 내려갈 거고요. 네, 갑상선이나 그 유방 브레스트나 레벨 D에 그 메인 검체에 그러니까 인체 유램을 병리과로 내려가는 거예요. 꼭 A를 붙여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B나 C 다른 걸 붙여서 내려가면 병리과에서 전화 와요. 왜 앞에 검체 없는데 이렇게 다른 걸 붙여서 내려왔냐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꼭 A를 붙여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검체 병리과에 내리고 전화하고요. 이제 4시 30분 이후에는 인체 유рем을 안 내리니까 그냥 검체 냉장고로 가면 되고 나머지 림프노드는 검체 냉장고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술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MB를 다음에 쓸 게 있으면은 괜찮지만 보통 수술이 많거나 이러면 MB를 다시 한번 저희가 멸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B, 켄트, 그다음에 메이저 세트까지 다음 수술에 지장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토탈 가스트렉토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해도 이제 실제 수술에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리뷰하셔가지고 수술 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